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2편 직업심리학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직업선택 이론부터 같이 볼게요. 자, 1절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총 4문제가 있는데, 자, 2문제만 저랑 풀고 2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 요인은 우리가 앞전에 1편에서 직업 상담학 시간에 공부했던 파슨스, 그죠? 그 다음에 윌리엄슨, 다 같은 인물입니다. 내용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직업 발달 이론에서 파슨스가 제안한 특성 요인 이론의 핵심적인 가정은 똑같잖아요. 그죠? 특성, 개인의 특성, 요인, 직업의 요구 조건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특성이 어찌 보면은 1단계인 개인에 대한 이해, 개인 분석, 요인,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인 매칭, 그죠? 연결, 요거죠.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각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요게 이제 개인 분석이죠. 두 번째, 이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요거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요인과 통해, 자, 요까지가 직업 분석입니다. 그리고 매칭시키면, 세 번째죠. 매칭시키면, 연결시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깔끔하게 맞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그럼 2, 3, 4는 누가 얘기한 거냐, 어느 학자 얘기냐, 그것도 이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2번 분화와 통합 기억납니까?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며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직업정체감을 형성해 중요한 기초 요인이 된다. 이건 뭐죠? 바로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타이드만과 오하라, 이미 물론 기본서를 보고 공부했습니다만은 문제 풀면서 또 앞으로 할 겁니다.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이죠. 2번은. 3번. 진로 발달 과정은 유전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유환학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유환학과 등의 4가지 요인과 관계가 있다. 누구죠? 얘는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죠. 4번. 초기의 경험이 개인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만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성격 유형과 직무 환경, 누구죠? 개인의 성격 유형과 직무 환경 간의 성격을 뭐라고요? 몇 가지? 6가지.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탐예, 사진관. 뭡니까?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이죠. 자, 그래서 1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 3, 4도 정리해야 어떤 형태로의 지문이 떠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4번. 다음 중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이 중에서. 자, 1번. 자신이 선택한 투자에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 아니죠. 이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개인에게 맞는 직업을 말한 것이죠.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요. 2번.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얘가 뭐죠? 바로 개인에 대한 이해죠. 즉 개인 분석이죠. 개인 분석.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3번. 사회문화적 환경론은 사회 구조와 같은 요인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 관계없죠. 그죠? 굳이 다른 학자를 한 명을 좀 끄집어내면 사회나 무슨 환경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로의 욕구 이론 있죠. 이것도 되고요. 하여튼 간에 얘는 뭡니까? 특성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4번. 동기, 인성, 욕구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수단에 의해 직업을 선택한다. 욕구. 이것도 로의 욕구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파슨스나 윌리엄슨 같은 특성 요인과는 일단은 거리는 멀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제2절 가겠습니다. 이제 홀랜드, 현탐례, 사진관, 홀랜드와 연관된 문제 많습니다만은, 예, 몇 가지 골라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홀랜드 이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1번 욕구 이론적. 우리가 방금 1절에서 풀었듯이 욕구란 말은요, 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욕구 이론적 접근을 사용하여 직업 선택을 설명한다. 틀렸죠, 그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로의 욕구 이론이지 홀랜드와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사람들은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찾는다. 그러니까 6가지 현탐례, 사진관, 성격이 있지만 그와 연관된 직업, 현실형이면 현실형과 근접한 기계를 만지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어떤 그런 직업들을 찾는다, 그 얘기죠. 3번 직업 환경은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진취적, 관습적, 현탐례, 사진관. 이거는요 단독 문제로도 나옵니다. 다음 중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 나온단 말이에요. 쉽잖아요, 그죠? 현탐례, 사진관, 현탐례, 사진관. 6가지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4번 개인의 성격과 진로 선택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 모델이다. 맞는 편이죠? 예. 정답은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5번입니다. 진로 발달에 관한 홀랜드의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4가지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1번과 2번은 쉬워요. 성격도 6가지, 환경도 6가지입니다. 그죠? 1번. 사람들의 성격은 6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현탐례, 사진관. 두 번째, 직업 환경도 마찬가지로 6가지 유형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현탐례, 사진관. 네 번째, 세 번째, 개인의 행동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성격? 뭔가 조금 부족하죠, 그죠?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성격만 하면 안 되고,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성격과 그와 맞는 환경, 즉 직업 환경이죠. 작업 환경.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성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4번.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현실형인 사람은 현실형에 해당하는 직업을 찾는다. 그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지만 풀지 않았던 문제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건너뛰지 마시고 꼭 복습할 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6번입니다. 흥미유형에서 본 항목 및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8번도 그렇고요.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전부 다 요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요걸로 딱 정리할게요. 자, 1번 사회형이 뭐냐 그랬어요.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뭔가 기록 정리한다. 의자에 앉아서 아침 9시 출근하고 6시면 퇴근한다. 정리,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직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 등에 흥미를 보인다. 딱 보는 순간 정해진 원칙이다. 뭐 기록한다. 사서, 그죠? 또 무슨 뭐 공무원들 많죠, 그죠? 정리한다. 이건 뭡니까? 사회형이 아니죠. 그죠? 격리 직원들. 사회형이 아니죠. 뭡니까? 그렇죠. 얘는 관습형입니다. 관습형. 틀렸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탐구형, 분석적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한 반면 흔히 리더십 기술이 부족하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잠깐 그려볼게요. 어차피 이것도 같이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현, 탐, 예, 사, 진, 관. 그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고 영어로는 R, I, A, S, E, C 요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탐구형은 요거잖아요. 그죠? 탐구형은 여기 저기. 탐구 여기인데 탐구형은 가장 반대에 있는 진취형, 그죠? 기업가 또는 정치인 이것과는 정반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표방하는 뭐 기업인, 그죠? 뭐 정치인과는 정반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끝에 자 앞에 것까지는 맞습니다만은 반대로 리더십 기술이 부족하다. 정반대이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자 예술형 요거죠. 예술형 현탐예 요거 음악가, 미술가, 뭐 예술가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틀에 박힌 것 싫어하며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들에 흥미를 보인다. 그렇죠. 진취형 요거죠. 진취형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선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위신, 인정, 권위에 흥미를 보인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여기 사회형도 있고요. 사회형은 여기잖아요. 사회형은 우리 직업 상담사들, 그죠? 사회복지가들, 사람 만나는 것을 즐깁니다. 도와주는 것을 즐겨요. 그런 것이 이제 사회형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현실형, 빠진 거, 현실형 뭡니까?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회 등등 조작하고 그런 계통의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풀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그와 연관된 문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8번 같은 경우는 현실형 문제, 9번도 그렇고요. 10번도, 11번도 전부 네 문제가 현실형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너무나 어렵지 않죠. 뭐 기계, 도구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걸 좋아해요. 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할 때 꼭 풀어주는 걸로 대체하고요. 중복되니까 또 저는 또 다른 문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4번 요거 안 지울게요. 왜?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중 홀랜드의 직업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RIE 코드가 RSE 코드보다 일관성이 높다.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다시 말하면 멀리 떨어지는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높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RIE 요거잖아요. RIE 여기 있죠. RI 그다음에 뭡니까? RIE 자 요거죠. RIE는 요거죠. RI 코드가 RSE 뭔가 또 하나는 가깝고 하나는 멀지만 RIE는 RSE는 멀잖아요. 그죠? RSE 코드보다 일관성이 높다. 맞죠? 그죠? 그죠? RIE는 RSE 하나는 가깝고 하나는 멀지만은 RSE는 둘 다 멀죠. 그죠? 그러니까 RIE 코드가 RSE 코드보다 일관성이 높다. 요거는 자, 일단은 맞는 편이죠. 이거는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설득적 유형은 뭡니까? 이거면 진취형. 유형은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 기계, 도구자가 나오면 얘는 뭡니까? 설득적이 아니죠. 그죠? 설득적, 즉 진취형이 아니죠. 얘는 현실형. 즉 현실적 유형이죠. 그죠? 줄이면 현실형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실제적 유형의 실제적은 뭡니까? 요겁니다. 현실형. 그러니까 설득적은 진취형이고요. 실제적은 뭡니까? 바로 현실형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 유형, 현실적 유형에 맞는 대표적인 직업은 공인회계사, 사서, 정리사원,
사서, 격리, 사서, 격리, 공무원 등등 뭡니까? 관습형이죠. 그러니까 실제적, 즉 현실적 유형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요? 여기 관습적 유형입니다. 관습적 유형이다. 즉 관습형 말하는 겁니다. 4번 사회적 유형의 성격 특징은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비수능적이다. 뭔가 표현 풍부하다. 예술가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회적 유형이 아니죠. 얘는 예술적 유형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확히 정리해 주시면은 이와 연관된 문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또 같이 또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육각형 모형과 연관되기 때문에 내가 안 지운 거예요. 자, 같이 볼게요. 홀랜드 이론의 육각형 모형에서 서로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유사한 직업 성격끼리 짝지은 것은 말 그대로 얘는 시험장 가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려서 따지면 돼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세요. 자, 먼저 1번 SEA 여기잖아요. SEA 이거 SEA 붙어있죠. SEA 가장 붙어있네요. 그 다음에 RCS 그러니까 RCI 하면 좋은데 RCS 자 하나는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CSI 자 요거 CSI 둘 다 떨어져 있죠. 많이. 그 다음에 IES 그 다음에 IES 자 가장 가까운 곳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SEA 가장 붙어있죠. 그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요, 거기 18번 문제 보시면 18번과 19번 문제인데 이것도 어쩌면 요거 육각형 모형만 있으면 금방 맞추는 겁니다. 문제가요, 홀랜드 육각 모형상에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그건 따지면 되잖아요. 대각선. 이건 I하고는 E고, R하고는 S고, I하고는 E, 그 다음에 A하고는 C. 그죠? 이렇게 RS, IE, AC, 요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풀지 않고 설명하는 이유는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육각형 모형 그려놓고,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18번과 19번 두 문제입니다. 자, 20번입니다. 홀랜드가 제시한 자, 직업 유형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좀 지울게 이제요. 이거 한게 없는 거니까 이제 지워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현실적 유형은 뭐냐? 실용적이다, 실제적이다. 맞죠? 두 번째, 탐구적 유형은 추상적이다, 과학적이다. 맞고요. 관습적 유형은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이에요. 예술적 유형은 후원적이다. 양육적. 후원한다. 양육한다. 아, 사회복지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예술적 유형이 아니라 뭐요? 사회적. 얘는 사회적 유형이죠. 즉, 사회형입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홀랜드 이론의 직업 환경 유형과 대표 직업관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뭐 21번, 22번, 지금 23번이고요. 뭐 24, 25 전부 다 그죠? 뭐 26번, 27번 그래서 많기 때문에 제가 두 문제만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23번입니다. 자, 틀린 게 뭐냐? 현실형이다. 복수, 트럭 운전사 맞아요. 탐구형, 심리학자, 분자공학자 요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형, 정치가다, 사업가 기억납니까? 정치가, 사업가, 설득적 뭡니까? 현탐례, 사진, 진 뭡니까? 진취형, 그죠? 틀렸죠, 그죠? 얘는
진취형 또는 설득형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관습형, 사무원, 도서관 사서, 경리사원 다 이런 것들이 있죠. 맞는 유형입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자고요. 자, 24번입니다. 홀랜드가 제시한 직업 선택을 위한 매칭 이론에 사람의 성격과 바람직한 직업 적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 지문 너무 길죠, 그죠? 별게 아닌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것. 1번 현실적 유형, 비행기 조종사 맞아요. 혼자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2번 탐구적인데 종교 지도자. 탐구적이 아니죠. 뭔가 후원적이죠. 그죠? 뭔가 사회복지, 그다음에 또 심리학, 상담사 같은 거죠. 야, 전부 다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탐구적이 아니고 뭔가 얘는 사회적, 사회형이죠, 그죠? 사회형. 그죠? 사회형. 자, 탐구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보수인습적.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 그냥 보수적이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 우리가 쓰지도 않잖아요, 잘 그죠? 예. 좀 관습형 쪽 그쪽의 어떤 걸 말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정치가는 뭡니까? 얘는 그렇죠. 여기 아까 했듯이 진취형, 그죠? 얘는 진취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 인습적 이름 안 쓰지만 굳이 현탐례 사진관에서 찾자면은 이제 관습형 그쪽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사회형, 작곡가, 연주가, 배우, 작곡가, 연주가, 예술가, 음악가, 미술가, 뭡니까? 바로 사회적 유형, 사회형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예술형, 그죠? 얘는 예술형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와 연관된 문제 다 중복됩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8번. 홀랜드의 모형에서 어떤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그죠? 쌍들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 공통점이 많다. 공통점이 많다는 일관적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공통점이 많을수록 일관성이 높고, 공통점이 없을수록 일관성이 낮다. 요거죠. 일관성. 그래서 일관성.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여러분들, 뭐, 일치성이다. 이거는 뭡니까? 개인 성격 유형과 환경 유형 간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일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정체성은 뭡니까? 개인과 환경의 조직화를 보충해 주는 요인이고요. 차별성은 한 개의 유형에는 흥미가 높게 나오지만 정반대에 있는 유형에는, 즉 다른 유형에는 흥미가 별로 높게 나오지 않으며 가장 대각선 쪽에 있는 것은 가장 낮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28번은 정답 일관성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홀랜드의 성격 이론에서 제시한 다음 유형 중 일관성이 가장 낮은 것. 일관성 낮은 것. 그죠? 괜히 좋네. 그죠? 괜히 좋네. 자, 이렇게. 낮은 것. R, I, A, S, E, C. 요거죠? 현탐례 사진관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어때요? 일관성이 높고, 떨어져 있을수록 일관성이 낮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낮은 거를 찾아라. 그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RI 바로 붙어 있죠. AC 정반대 대각선적 가장 낮죠. 그죠? 정반대. 일단 보류. ES 그죠? 요거 E하고 S 붙어 있죠. 그다음에 SA 붙어 있죠. 그러니까 AC인 요거죠? 2번. 자, E가 가장 낮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그려주면서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갑니다. 여러분들 30번, 31번은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홀랜드가 개발한 검사로 미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요겁니다.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스트레스 요걸 내가 지금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게 뭐냐? 직업 탐색 검사 요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스트레스 직업 탐색 검사, 직업 탐색 검사 아시겠죠? 이거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스트레스 직업 탐색 검사 끝.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정답 3번입니다. 여러분들 33번하고 34번 문제가 바로 흥미 검사에 관한 그걸 골라내는 건데 왜? 홀랜드의 흥미 검사가 뭡니까? 바로 요 연관된 흥미 검사가 홀랜드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흥미하고 관련이 없는 걸 한번 찾아봐라 그 얘기인데 자,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볼게요. 34번입니다. 홀랜드의 유용하게 기초한 진로 관련 검사는 그러니까 요거는 흥미 검사를 한번 찾아봐라 그 얘기예요. 먼저 요거 우리가 상담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마이어스 브릭스의 유형지표 MBTI 얘는 보나마나 얘는 성격 검사. 그죠? 그 다음에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 아예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흥미 검사. 답 2번이죠. 그죠?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얘도 성격 검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진로 개발 검사. 다른 말로 요거는 종류가 진로 개발 검사 또는 경력 개발. 요걸 진로 대신에 경력이라는 말로 써요. 경력. 진로 개발 검사 또는 경력 개발 검사는 CDI인데 얘는요. 수포의 바로 진로 발달 이론적 모델에 기초한 진로 발달 검사인데 여러분들 CDI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흥미 검사랑 관계없습니다. 진로 발달 검사 도구입니다. CDI 아시겠죠? 수포 CDI 이렇게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개발 검사 또는 경력 개발 검사. 여러분들 앞으로 또 문제 풀겠지만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 또는 경력 개발 이론 같은 말이죠. 그죠? 경력 개발, 진로 개발. 그래서 진로 경력을 이렇게 같이 쓰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진로 발달 검사이다. 아시겠죠? 이거는 흥미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홀랜드와 연관된 문제를 같이 풀었고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35번까지 있으니까요. 그죠? 예. 중간중간 넘어갔던 문제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3절까지 해봅시다. 3절까지 데이비스와 로키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여러분이 풀어주시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네소타 직업분류체계 3과 관련되어 발전된 이론이 뭐냐 한번 참고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데이비스하고 로키스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자. 직업 적응 이론은 데이비스하고 로키스와 다윗, 데이비스, 데이빗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빗 같은 겁니다. 자,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 조화의 내적 지표로 요거 여기 보여줘요. 내적 지표.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뜻하는 것이 뭐냐. 말 그대로 내적 지표가 있고요. 외적 지표가 있는데 바로 내적 지표는 바로 만족이고 요거는요. 요거. 딱 두 개요. 두 개. 바로 뭡니까? 만족과 충족인데 내적은 만족이고 그다음에 충족이 외적입니다. 충족 요거요. 얘가 외적 지표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외적 지표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런 건 안 나왔지만 아시겠죠? 요것도 같이 공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만족과 충족인데 만족은 내적이다. 나 만족해. 충족은 뭐예요? 충족은 외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묻는 내적이므로 만족이다. 하지만 충족은 외적 지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6번입니다. 로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성격적 측면의 성격 양식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먼저 성격적 측면은 뭡니까? 한마디로 민역리지. 민역리지 외웠잖아요. 민역리지. 여기서요. 민역 역량은요. 다른 말로 우리는 속도. 이는 속도 뭐라고요? 속도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역량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민역리지. 역량은 속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리듬, 지구력은 뭐 지구력 또는 지속성. 지속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역리지, 민첩성,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속도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량,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리듬, 활동에 대한 단일성을 의미한다. 틀렸죠? 뭡니까? 활동에 대한 다양성이죠. 이거 잘 나오셨네. 다양성. 정답은 3번이네요. 자, 3번 지구력, 즉 다양한 활동 수준의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꼭 여기 리듬에서요, 다양성인데 단일성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뭐 그냥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맞추면 된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7번하고요. 8번하고 같은 형태인데, 자, 7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요, 이게 직업 적응 방식을 또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직무 특성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직무 특성 양식. 그러니까 직업 적응 방식이라고 내지만, 이렇게 직무 특성 양식이라고 바꿔서 낸다면, 이것은 바로 융근 적반 적응 방식에 관한 그런 설명이다라고 일단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됩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먼저 융통성이다. 융통성은 다른 말로 유연성. 같은 말은 유연성. 융통성은 유연성. 융근 적반. 먼저 우리가 이제 6번에서 성격적 측면은 민력리지. 적응 방식적 측면은 융근 적반. 융통성 또는 유연성입니다. 1번 나오죠? 자, 틀린 겁니다. 개인이 작업 환경과 직업 성격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이다.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요, 맞는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건 맞거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게 뭐더라? 잠깐 헷갈려. 자, 개인이 작업 환경과까지 맞아요. 직업 성격간이 아니라 개인적 환경입니다. 여기 아니라 개인적 환경. 요거야. 아시겠죠? 개인이 여기까지 작업 환경과 나 개인적 환경, 작업 환경, 개인적 환경, 작업 환경, 개인적 환경.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업 성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개인적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참 교묘하죠, 그죠? 좀 야비하죠, 그죠? 끈기,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 정도, 끈기. 적극성, 원래 끈기는요, 다른 말로 우리는 인내라고도 합니다. 끈기, 인내. 3번 적극성, 개인이 작업 환경을 개인적 방식과 좀 더 조화롭게 만들어 가려는 정도, 노력한 정도,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4번 반응성, 개인이 작업 성격의 변화로 인해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다. 반응하는 정도, 반응성.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정답 1번입니다. 틀린 것은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먼저 미네소타 욕구 중요도 검사 MIQ. 뭐라고요? MIQ인데요. MIQ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건넜던 이유는 여러분들 특히 10번을 잠깐 보세요. 10번 보시면 다음 중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 아닌 것. 그렇죠? 이건 굳이 내가 여기 쓰지 않아도 이제 책을 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그냥 MIQ, JDQ. JDQ는 MJDQ에서 M자를 잠깐 뺀 겁니다. M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그래서 MIQ, JDQ 또는 MJDQ, 그 다음에 MSQ. 한 개 더 있다면 MSS죠. MSS. 요겁니다. 그런데 그 4번에 보면 CMI. 자, CMI 들어봤죠? CMI. 크라이티스의 진로 성숙도 검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잖아요. M자는요, 미네소타의 영어 앞자 M자입니다. 그러니까 MIQ, MJDQ, MSQ, MSS 요거란 얘기죠. 물론 이제 MJDQ를 M자를 빼고 JDQ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CMI는 크라이티스의 진로 성숙도 검사이다. 요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MIQ. 요거. MIQ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특질 및 요인론적 접근을 배경으로 개발되었다.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두 번째, 20개의 근로자 욕구를 측정한다. 됐죠? 3번. 주 대상은 13세 이상의 남녀이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독해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자, 요걸 내가 이제 해설에 잘 넣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직까지 일을 하겠다, 직업을 갖겠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시작하고 연구하고 알아본 단계는요, 이 초등학생 때가 아니잖아요. 최소한도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생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등학교 중학생까지는요, 뭐 일에 관한 뭐 흥미로운 어떤 하겠다 이런 걸 몰라도 일에 대한 욕구나 가치가 아직까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쉽게 해설에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뭡니까? 미네소타 대학교.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대학생들 대상이다라고만 알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13세 이상 이런 초등학교 중학생은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 미네소타 유니버시티 대학생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풉니다. 3번 틀렸습니다. 6개의 가치 요인을 측정한다. 6개. 여러분 6개 나중에 2차 시험 공부할 때 그 6개를 써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나중에 공부할 때 한번 설명하겠지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요. 하여튼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12번 문제를 풀 때에 방금 뭡니까? 미네소타 욕구인데 뭐라고요? MIQ는요, 바로 11번 있죠. 나오잖아요. 그 문제의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를 측정하는 검사이기도 하다. 뭐가? MIQ가. 그래서 11번까지도 여러분 꼭 정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3번 풀면서 이번 시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직업 적응은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즉 MSQ와 미네소타 충족 척도 MSS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맞는 편이죠. 뭐 MSQ, MJDQ, MSS, 뭐 MIQ 등등 있죠. 2번 직업 적응은 개인이 직업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만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에 검사 도구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유한다. 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개인은 자신과 환경의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도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대처 행동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여러분들 요거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잘 보세요.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다. 있는이 아니고 없을 때 없는 범위라도 아니라 없는 범위이면 없는 범위 만약에 여기서 있는 그래서 없는 범위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없는 범위이면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대처 행동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이 아니라 없는.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이면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대처 행동을 통해서 없으니까 통해서 환경에 적응을 된다. 만약에 있는 범위라면 이걸 있는이라고 맞게 한다면은 별다른 대처 행동 없이 이게 있죠. 있다면은 그때는 별다른 대처 행동 없이 환경에 적응한다. 아시겠죠? 있을 때 없을 때 그거를 구분을 좀 시켜줄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